3. 뇌 정화. 이제 우리의 여행은 신피질을 지나 감정을 주관하는 구피질의 영역으로 들어서려고 한다. 이곳은 훨씬 변화무쌍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곳곳에 즐거움과 재미가 있지만 동시도 함정과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특히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것은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다. 이러한 감정의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이 두려움이 신피질의 의심과 더불어 성장 과정에서 지금껏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온 우리의 친구요 수호천사임을 알고 있다. 비록 이전에는 힘든 감정의 기억을 애써 피하고 묻으려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했기 때문이며 창조주의 깊은 배려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뇌가 움직이는 방식과 자신의 힘을 알고 있다. 신피질에서 구피질로 옮겨 감정과 만나는 여행을 시작해보자. 구피질에서의 여행을 마칠 때쯤 우리는 더 즐겁고 더 잘 웃고 더 잘 노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뇌 정화를 위한 준비 운동, 웃음. 우울한 상태에 있으면 뇌 기능은 현저히 약화된다. 감정은 그 자체가 에너지로서 우리 몸, 특히 뇌의 생체 에너지 활성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뿌리를 둔 부정적인 감정은 뇌를 수축시키고 그 기능을 저하시키는 반면 기쁨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감정은 뇌를 팽창시키고 그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웃어야 할 이유가 없어도 웃는다. 웃음은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다. 행복을 느낄 때는 누구나 미소를 짓고 웃는다. 그런데 이유 없이 웃는다면 어떨까? 어딘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 왜 우리는 뇌작용, 특히 감정적 표현은 그것이 수동적일 때에만 자연스럽다고 생각할까? 손을 움직여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뇌를 자기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왜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길까? 일이 손의 작용이라면 감정은 뇌의 작용이다. 손을 의도대로 움직여 일하는 것과 뇌를 의도대로 사용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근본에 있어서 서로 다르지 않다. 손과 마찬가지로 뇌 역시 우리 몸의 일부이며 우리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필요할 때 웃음을 통해 기쁨을 생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마땅히 활용해야 할 우리 자신의 능력이다. 웃음으로부터 생산되는 긍정적 에너지는 수축된 뇌를 기지개 켜게 하고 뇌에 신선한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며 뇌내 호르몬 분비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뇌의 기능을 극적으로 향상시킨다. 웃으면 사고가 유연해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솟아오른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을 고쳐먹는 일이다. 나머지는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다만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뇌호흡의 기본 접근법의 특징이 다시 한번 분명해진다.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으로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몸을 사용하고 습관을 바꾸라는 것이다. 행복은 선택이고 습관이다.
수련 1 워밍업 1.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본다. 구석구석 세심하게 살펴본다. 2. 거울을 보고 활짝 웃으면서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운지 어색한지 관찰하자. 얼굴 근육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본다. 3. 얼굴로 춤을 추어보자. 즐겁고 경쾌한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에 맞추어 얼굴 전체의 근육을 모두 움직인다. 이마, 눈, 뺨, 코, 입, 턱, 귀까지 얼굴에 움직이지 않는 근육이 없도록 크게 움직인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를 느껴보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움직인다. 수련 2. 웃음을 통한 뇌 자극. 다음에 간단한 동작들을 통하여 웃음이 어떻게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해보자. 1.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감은 다음 편안하게 웃는다. 얼굴과 뇌의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가슴이 편안해지면서 가슴에서 머리로 그 느낌이 확산된다. 2. 얼굴을 잔뜩 찡그린다. 인상을 쓰는 순간 가슴이 막히고 뇌까지 긴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3. 얼굴을 활짝 펴고 웃다가 찡그린다. 여러 차례 반복한다. 환희에 찬 웃음을 짓다가 얼굴을 팍 찡그려 본다. 반복하면 뇌에 좋은 운동이 된다. 4. 이제 본격적으로 웃어볼 차례이다. 웃을 때 몸에 일어나는 감각의 변화를 주의 깊게 느껴본다. 미소로부터 시작해서 웃음을 점점 키워나간다. 5. 다음은 온 몸이 흔들릴 정도로 격렬하게 웃어볼 차례이다. 처음에는 얼굴이 웃다가 가슴이 웃고 점점 배꼽이 웃고 나중에는 발가락까지 웃도록 마음껏 웃어본다. 뇌가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으로 가득 채워진다. 이처럼 웃음은 뇌 운동 중에서도 가장 좋은 운동이다. 한 번의 웃음은 단순히 한 번의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웃음으로 해서 뇌가 바뀐다. 한 번 웃으려면 뇌가 엄청난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온 몸이 다 웃을 만큼 웃으려면 평소에 쓰지 않던 뇌의 신경과 얼굴의 근육까지 모두 써야 한다. 평상시에는 뇌가 위축되어 있어서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았더라도 웃어줌으로써 뇌가 깨어나고 산소가 활발하게 공급된다. 웃으면 뇌호흡이 저절로 되는 것이다. 웃으면 동시에 전신 운동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5분간 웃는 것이 5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낫다. 웃는 훈련을 계속하면 얼굴이 바뀌고 골격이 바뀐다. 건강이 바뀌고 운명까지도 바뀐다. 웃음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마음껏 웃어보자. 웃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생기고 애쓰지 않아도 그 기쁨이 점점 더 불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웃음은 꼭 이유가 있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원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지만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 막혀 있었던 것뿐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마음의 깊은 곳에는 순수한 기쁨이 있다. 기쁨과 행복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웃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이다. 우리의 뇌는 원래 웃기를 좋아하고 놀이를 즐긴다. 뇌를 정화한다.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은 뇌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분노라는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뇌 활동의 많은 부분을 소비하다가 지쳐서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상황을 관찰해 보자.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것은 각자가 뇌 속에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것도 못하니 무능하구나 라고 말했다면 이 말은 중립적인 사실 진술만으로 이루어진 정보가 아니라 감정의 에너지로 충전되어 있는 에너지를 띤 정보이다. 우리의 뇌는 단어와 문장과 발화로 이루어진 사실로서의 정보와 그것에 담긴 감정의 에너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인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저장된 비슷한 패턴의 감정적 기억을 촉발하여 분노, 수치, 증오 등의 감정적인 에너지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사실 우리가 다루기 힘든 것은 상대방의 발화 사실이나 문장이나 단어의 의미 혹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반응이다. 우리는 이 감정의 에너지를 처리하지 못해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다. 스트레스 처리 능력 혹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감정적 에너지를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가 만약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사실로서의 정보만 수용하고 원치 않는 감정의 에너지는 모두 정화해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볍고 상쾌해지겠는가. 감정을 다루는 방법. 억제와 표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감정 처리 방식은 억제와 표출이다. 전자는 내면을 향하고 후자는 외면을 향하여 감정의 에너지가 작용하는 방향은 서로 다르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면 그 감정은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에너지가 실린 감정의 기억으로 저장된다. 따라서 언제라도 기회만 있으면 마음의 표면이 튀어나와 애써 유지하려고 했던 평화를 깨뜨려 버린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식 깊숙이 눌러 덮어버렸으므로 평소에는 어디 숨어 있는지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 때문에 그만큼 제거하기도 어렵다. 만일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상대로부터 모욕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우리는 그 기억을 이미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표현하지 못한 분노와 함께 묻어버린다. 이렇게 묻혀버린 감정의 에너지는 당연히 분출구를 찾는다. 우리 자신의 몸을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분노의 대상을 찾거나 때로는 그 당사자에 대해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한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고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그 죄의식까지 깊은 기억 속에 묻어버린다. 이것이 이른바 고부간 갈등의 전형적인 메커니즘이며 중년 이상의 주부들에게 흔히 있는 화병의 원인인 듯하다. 표출은 억제보다는 낫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일정한 크기의 힘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역시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로켓이 발사되는 원리이자 우리의 감정이 표현되는 방식이다. 감정은 그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표출된 감정의 에너지는 감정의 기억이라는 형태로 정확히 그 크기만큼의 흔적을 의식에 남긴다. 오늘 당신이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화해하지 않았다면 다툴 때의 상황은 그 에너지가 실린 상태로 의식에 기억되고 당신이 혼자 있을 때라도 그 상황을 생각하고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면 마치 다투는 현장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감정의 에너지, 즉 화가 치밀어 오른다. 다만 표출이 억제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기억된 위치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힘이 생기면 그 기억으로부터 감정의 에너지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친구를 만나 이유를 따지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말해보자. 화해 후 한 번 크게 웃음으로써 그 감정의 앙금, 누적된 감정의 에너지를 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의 말다툼으로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면 감정의 에너지를 털어버리는 것이 보다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에너지로 충전된 감정의 기억으로부터 그 에너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쏟아버린 오물을 치우는 것과 같아서 쏟을 때의 몇 배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쏟고 난 뒤의 후회와 자책도 다루기가 쉽지 않다. 제3의 방법, 릴리스. 억제도 아니고 표출도 아니라면 달리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매우 효과적이고 억제나 표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즐거우며 놀랍도록 단순한 세 번째 선택을 경험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놓는다 혹은 릴리스라고 표현되는 방법이다. 릴리스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적 기억과 사실적 기억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 기억과 감정적 기억. 사실적 기억이란 순수한 정보로서의 기억을 의미하고 감정적 기억이란 그 정보에 실린 감정의 에너지가 함께 기억된 것을 말한다. 사실적 기억과 감정적 기억이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경험을 통해 획득되고 기억이라는 형태로 뇌 속에 저장되는 모든 정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얼마만큼의 감정적 에너지와 결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순전히 숫자와 기호로만 이루어진 수학 공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억될 때는 공식을 이해하려 애쓰다가 잘 안 돼서 짜증이 났다거나 혹은 이해됨으로써 느꼈던 성취감이 함께 기억된다. 따라서 사실적 기억이란 원래 그대로의 기억 상태가 아니라 감정적 기억에서 감정의 에너지를 놓아버렸을 때 형성되는 새로운 기억이다. 감정적 기억은 사실적 기억에 감정적 에너지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대한 기억과 그 사실에 대해 느꼈던 감정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뇌는 수많은 기억들을 감정적 기억으로 저장하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었던 사실을 떠올릴 때 이미 지나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와 똑같은 감정적 동요를 느끼는 것은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감정적 에너지가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재생해내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아 라든가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 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되는데
이것이 감정적 기억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억들을 축적해 왔다. 그리고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그 기억과 함께 당시의 감정적 반응, 즉 감정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도 동시에 누적해 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의 대부분이 이러한 감정적 기억으로 저장되며, 이렇게 누적된 감정적 에너지들이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른바 시민성 질환들을 일으킨다. 감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로서, 에너지는 원래 흐름의 형태로 존재한다. 맑은 에너지와 탁한 에너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막혀서 흐르지 못하고 고이고 탁해지는 것이다. 이 탁한 기운은 일정 수준 이상이 모이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하지만 그 흐름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둑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는 것이다. 많은 신경증적 돌발 행동들이 이러한 억압된 에너지의 분출이다. 통제되지 않는 분출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파괴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한다. 댐의 물은 무너지면 인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홍수가 되지만, 잘만 조절하면 메마른 들판을 적시는 생명수가 된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에너지를 처리하는 제3의 방법 릴리스의 핵심이다. 감정의 에너지 놓아버리기. 릴리스란 감정적 기억과 정보에서 감정의 에너지를 없애고 사실적 기억과 정보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적 기억에서 감정의 에너지를 풀어내보내면 그 기억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순수한 사실로서의 기억과 정보로서 뇌 속에 남게 된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힘든 감정적 기억에 대해 잊어버리자고 수없이 다짐하고도 그 기억을, 그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봐오지 않았는가? 때로 사람들이 그러한 미력과 집착을 자발적으로 놓아버린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는 대체로 그 감정적 기억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대체물이 생겼을 때이다. 기억을 되살려보자. 친구하고 싸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다. 서로 외면하고 지내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다가와 진심으로 뉘우쳐서 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친구와 화해했다. 혹은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는데 서로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진짜 이유는 내가 싫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고 상실감 속에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아껴줄 것 같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대체로 우리는 위의 예에서처럼 사과, 즉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사랑, 즉 대체물이 생겼을 때 가슴을 조이던 무엇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내가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노연한 것이며, 대개의 경우 같은 사이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놓는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말로 놓았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다. 뇌호흡이 말하는 놓아버림은 뇌신경 생리의 원리를 이용한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방식이다. 예비 체험, 웃으면서 내쉬기. 뇌 유연화의 웃음 수련은 외적인 자극이 없이도 웃음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을 창조해내는 수련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체험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명상적인 웃음으로 내쉬는 호흡과 함께 웃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릴리스 방법으로 감정을 정화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다음의 동작들을 따라 해보자. 1. 자세를 편안히 하고 어깨를 들썩여 긴장을 가볍게 풀어준다. 몇 번 가벼운 심호흡을 한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려 얼굴의 긴장도 풀어준다. 2. 깊이 숨을 들이쉬고 충분히 들이마셨을 때 눈을 가볍게 감으면서 미소와 함께 내쉰다. 3.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입가로 빠져나가는 공기를 느껴보자. 그리고 점차 의식을 뇌로 옮겨 웃으면서 내쉴 때의 뇌의 느낌을 느껴본다. 이것이 본격적인 뇌호흡의 시작이다. 이 호흡법이 다음으로 살펴볼 뇌 신경망의 방어 기전 중 하나인 경쟁의 원리, 비공존성의 원리와 결합되면 놀라운 감정 정화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호흡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느낌을 키우고 그 방법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경쟁의 원리, 비공존성의 원리. 우리의 감각 수용기들은 수많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뇌로 전송한다. 만약 이 신호들을 뇌가 전부 지각한다면 그 홍수와도 같은 감각 정보들에 압도되어 정신이 나가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의 신경망은 이러한 감각 정보의 홍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너무 큰 소리에 청각이 노출되었을 때 손으로 귀를 막고 너무 밝은 빛에 시각이 노출되었을 때 눈을 감거나 손으로 빛을 가리는 반사로부터 외부와의 모든 통신망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이러한 보호장치 중 하나가 바로 경쟁의 원리인데 이것은 한 개의 신경회로가 모순된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보호장치 덕분에 하나의 감정 상태에서 다른 감정 상태로 이행할 수는 있지만 결코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할 수는 없다. 이 경쟁의 원리, 비공존성의 원리를 웃는 호흡과 함께 릴리스의 방법에 이용해 보자. 릴리스 체험. 릴리스의 원리는 사실 매우 간단하다. 웃고 있는 동안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와 양립할 수 없다. 바로 경쟁 원리 때문이다. 모순된 정보의 입력으로 생길지 모르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이 방어 장치 덕분에 우리는 웃고 있는 동안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에 붙들려 있는 동안은 웃을 수 없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 상태에서 억지로 웃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처음엔 모순된 에너지의 충돌로 긴장이 느껴지지만 좀 더 힘을 내서 웃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가 용해되고 부서지고 밀려나가 버리는 것이다. 이때의 웃음은 단순한 근육의 움직임이 아니라 힘이다. 이 웃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가벼운 즐거움이 아니라 벅찬 기쁨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든지 혹은 긍정적으로 느끼라고 억지로 주문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될 수가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저 양쪽 입끝만 살짝 들어주면 된다. 이제 앞에서 배웠던 웃으면서 내쉬기가 그 힘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깊은 호흡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릴리스의 도구이며 웃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고 우리의 의식까지 합쳐지면 그 힘은 몇 배로 증가한다. 이 강력한 긍정과 의식의 힘 앞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도 모두 부서지고 녹아서 흩어져 버리고 만다. 1. 준비 단계.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기억 한 가지를 떠올려 보자. 시각적으로 그 장면을 세밀한 부분까지 가능한 한 생생하게 떠올린 다음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때의 상황과 느낌을 그대로 재생한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느낀다. 2. 진행 단계. 충분한 현장감이 들면 서서히 깊은 호흡을 하고 웃으면서 내쉬기를 시작한다. 손은 가슴보다 약간 아래쪽에서 손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 호흡에 맞춰 들이쉴 때 벌리고 내쉴 때 오므리고 하여 호흡 그리고 웃음과 일치시킨다. 일치가 이루어지면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로 시작해서 얼굴의 긴장이 완전히 녹아내릴 때까지 웃음을 키운다. 3. 릴리스 단계.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리고 얼굴이 편안해지면서 웃음이 피어나고 얼굴을 감싸고 있던 껍데기가 부서져 내리는 듯한 것이다. 동시에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어떤 가스 같은 것이 관자놀이 태양열과 정수리 백회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감정적 기억으로부터 감정의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감정적 기억이 사실적 기억으로 바뀐다. 바로 릴리스의 체험이다. 릴리스는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이제 구피질의 대청소를 위해 청소할 감정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차트를 만들어 보자.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 슬픔, 분노, 수치심, 죄의식, 질투심이다. 각 종류별로 항목을 적어 나갈 때 그 기억에 자세한 내용까지 적을 필요는 없다. 다만 자신에게 그 내용이 뭔지 기억나게 해줄 한두 단어면 된다. 차트의 첫 번째 항목을 의식에 떠올리고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웃는 날숨과 함께 그 기억의 에너지를 밀어내 버린다. 익숙해지면 릴리스를 한 단계로까지 줄여본다. 몇 번만 하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기억도 단 한 번에 웃으면서 내쉬는 숨으로 바로 청소해 버릴 수 있게 된다. 일주일 정도 계획을 세워 하루에 한 종류씩 대청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청소가 끝난 후에는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고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릴리스하거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의 모든 스트레스와 감정의 기억들을 릴리스하고 잠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감정의 새로운 차원을 향하여 우리가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릴리스하고 그 빈자리를 기쁨으로 채워 가슴 속에 기쁨의 힘이 충분히 쌓이면 감정을 지배하고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마치 연주자가 악기를 다루듯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감정의 에너지를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감정은 우리가 싸우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즐기고 활용해야 할 능력이다. 우리가 이 능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참멋을 알게 되고 풍류를 알게 된다.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 잘 놀게 된다. 혼자서만 잘 노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과 잘 어울려 놀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윤려를 아는 신인간이다. 우리 안에 기쁨의 힘이 자라서 감정을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노여움이라고 하더라도 알맞은 대상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알맞은 정도만큼만
화를 낼 수 있다면 그 노여움은 자신의 삶과 세상을 개선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러한 의분의 예는 숱한 외침과 전란의 순환을 당한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수없이 많다. 역사 속에서 의로운 분노는 좌절의 벼랑 끝에 선 민족을 떨쳐 일어서게 하는 민족혼의 외침이었고, 제국주의의 야심을 오그라들게 하는 서리빨 같은 경고였다. 슬픔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껏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려왔지만 그 눈물은 결국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다. 슬픈 장면을 보고 울 때 우리가 본 것은 슬픈 자신의 모습이었고, 외로운 이야기를 듣고 울 때 우리가 들은 것은 외로운 자신의 이야기였다. 우리 안에 기쁨의 힘이 자라나 마침내 가슴이 기쁨으로만 충만할 때, 그때라야 우리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내가 불쌍하고 외로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족과 인류를 걱정하며 통곡할 수 있게 된다. 이때의 눈물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지극한 사랑에서 나오는 자비의 눈물이다. 뇌 정화를 위한 뇌호흡. 수련 1. 뇌 씻기 1. 의자나 바닥에 편안한 자세로 앉는다. 양손은 머리 높이로 들어올려 손바닥을 머리 양쪽 3cm 정도 거리에 두고 뇌를 감싸 쥐었다고 상상한다. 2. 머리 주변으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을 상상해 본다. 뇌를 가볍게 살랑살랑 흔들어 뇌 표면에 먼지처럼 붙어있던 찌꺼기가 맑은 물에 씻겨 나가는 것을 느껴본다. 3. 양손으로 뇌를 감싸 쥐었다고 상상하고 양손바닥을 천천히 빙글빙글 돌리면서 뇌를 움직여 골고루 씻어준다. 신선한 시냇물이 뇌 속에 흘러들어가 잘 씻겨지지 않던 찌꺼기까지 모두 떨어져 나온다고 상상한다. 4. 뇌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뇌가 시원해지고 빛이 나는 모습을 상상한다. 5. 손가락 끝을 세워 이마, 정수리, 머리 뒤, 머리 양옆 등 머리 전체를 골고루 두드린다. 미처 다 씻기지 못한 미세한 찌꺼기들이 시냇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상상한다. 수련 2. 뇌로 숨쉬기. 뇌로 숨쉬기는 호흡을 통하여 뇌를 정화하는 수련법이다. 호흡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뿐 아니라 동시에 에너지 교환까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생명 활동이다. 따라서 뇌로 숨쉬기는 호흡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교환을 상상의 힘을 통해 극대화해서 뇌의 정화작용을 돕는 수련법이다. 상상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뇌의 반응도 그만큼 강해진다.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이완하여 수련에 집중해보자. 우리 몸에는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고 내부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위가 몇 군데 있다. 뇌로 숨쉬기에서 집중할 부분은 머리 꼭대기, 즉 정수리로서 백회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백회란 100가지 경락이 만나고 교차한다는 뜻이다. 갓 태어났을 때는 두개골이 완전히 덮이지 않아 이 부위가 말랑말랑하고 맥박이 뛰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곳이 굽고 막히면 건망증이 심해지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백회는
뇌질환 예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위이다. 자연스러운 호흡과 함께 백회에 집중해보자. 그곳으로 청량한 에너지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 것이다. 백회를 통해 들어오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뇌를 맑게 씻어내는 것이 바로 뇌로 숨쉬기 수련이다. 이 수련을 계속해주면 머리가 가벼워지고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 백회에 집중한다. 매 호흡마다 숨을 들이쉴 때 백회에 집중하고 조용히 이름을 부르면서 내쉰다. 백회, 백회, 백회. 2.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백회를 통하여 우주 에너지가 들어와서 뇌 구석구석을 돌며 막히고 굳은 곳을 씻어준다고 생각한다. 입으로 후 하고 내쉬면서 머리에 정체되어 있던 낡은 에너지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